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세입자의 주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했었던 이 임대차 2법이 시행 2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거 취약계층만 양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분석까지 요즘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인 이 전세가 점점 줄어들고 월세 거래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는 서민과 중상층의 이 주거 부담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또 문제점으로 야기될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현 상황 속에서 똑똑하게 또 전략 필요하시다면 세우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높은 두 지역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전략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 곳은 업무타운이 생겨나면서 자족도시를 변모하고 있는 강동구 고덕동으로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 연장사업 재개발 그리고 9호선 연장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곳이죠. 이곳에서 전략 탄탄히 세워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강북구의 핵심 지역 마포구로 저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상권, 직주 근접 입지로 역시나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망원동에서는 3룸 아파트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치 높은 투자처 정보부터 저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로 저희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고덕동이고요. 1.5룸 다세대 주택 정보입니다. 위치는 9호선 연장 예정역인 센터 공원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지금 시세는 4억 4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전세로도 매력이 있고 월세도 당연히 매력이 있지만 시세 차이까지 크게 또 누려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정보도 이분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하시는 전문가는 부동산 미디어그룹의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비 많이 내립니다. 운전 조심하시고, 네,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뭐 각종 질병도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정말 요즘에 부동산 분위기 때문에 다들 뭐 사실 살까 아니면 팔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조정 장세에는 사실 정책적인 부분들도 그리고 금리적인 부분들도 어느 하나 지금 불안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하시기도 하고 지금 내가 정말 팔아야 될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살 시기가 지금 현재 왔는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서울 지역 일부 지역에서도 지금 가격적인 부분들이 하락하는 지역들도 있고 또는 반대로 상승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 그 지역들의 대표적인 그 이유는 물론 뭐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큰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주변에 호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뭐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대한 호재 또는 주변의 일자리 타운들의 완성되는 부분들 또는 신규 교통 노선들의 확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울 내에서도 사실 온도차가 상당히 심하기는 뭐 사실 매한가지긴 합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그 이유는 변하지 않는 이런 부동산 부분의 온도차 부분을 겪지 않으시려면 사실 개발 호재와 또는 그 주변의 업무타운이 어떠한 업무타운들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교통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교통 그리고 일자리 이런 부분들 두 가지만 일단적으로 보시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알파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학군이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뭐 생활 인프라 시설들이 대폭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보신다면 네, 떨어질 때 일단 하락장일 때 하더라도 사실 뭐 지금 현재 하락장이 온 건 아니지만 조정장이 오더라도 네, 남들보다는 좀 다소 적은 폭의 조정장이 올 수 있겠고 상승할 때는 반대로 또 남들보다는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부분들을 가져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지역들 마찬가지로 서울 안에서도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개발 호재도 많은 그 대표적인 개발 호재 중에서도 일자리, 도로망, 철도망 이런 부분들이 대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 첫 번째, 네, 제가 늘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자, 이 지역 미래 가치가 상당히 발달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저는 큰 틀에서 보자면 저는 재개발 재건축과의 전쟁도 분명히 나올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네, 서울 수도권의 250만 호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5년, 10년 만에 이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그런 신뢰나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실행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재건축 재개발밖에 답이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용적률 올려야 되는 거고요. 서울에 또는 경기도권 1기 신도시 주변에 빈 땅 많이 없는 거 아시죠? 특히나 서울에는 공지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바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재건축과 재개발 이런 부분들을 대폭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적률 상향에 따른 토지 가치는 상승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그런 토지 매입이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이든 뭐 공공 이런 재산이든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네, 편입과 매입을 해야 되는 과정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상승에 대한 부분, 단기적 상승은 무조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 장세를 무서워하실 게 아니라 네, 금리 인상은 벌써 이미 발표가 났습니다. 즉 우려했었던 부분들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응과 자,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매입 과정에 따른 단기적인 상승 부분들을 충분히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우선 선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 네, 압구정과 청담 라인들, 강남의 일부 재건축 라인들이 진행이 된다면 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적어도 네, 평당 2억 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서울의 경쟁력이고 서울의 네, 가격대들이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입지가 좋은 지역들 위주로 네, 또는 한강변 주변 라인들로 아파트들의 가격대들이 평당 얼마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에 따른 위치 선점과 투자를 해보시는 것 또한 저는 추천드린다라고 생각하고요. 남들이 안 하실 때가 바로 좋은 기회이고요. 좋은 지역을 선점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네, 날씨 얘기도 했는데 자, 일단은 고덕동 위치는 이제 앞으로 9호선이 생길 수 있는 지역이고요. 철도망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주택입니다. 왜? 지분이 많아야 되고 재정비 라인들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지분 6평 이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는 4억 4천에서 4억 5천 정도예요. 투룸 면적인 1.5룸인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경쟁력이 있다. 투자 금액은 한 2억 원 정도를 가지고 네, 재개발 가능성 있는 곳에 초기 투자가 가능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가지 포인트 아시겠지만 철도망 생기는 곳, 업무지가 직주 근접성과 고덕 업무단지가 생길 수 있는 곳, 지금 현재 한창 진행 중인 곳입니다. 자, 그리고 호재가 풍부하죠. 네,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의 미래 가치는 네, 밝을 수밖에 없죠. 네.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변에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리고 한강변이에요. 비지밸리가 바로 내 집 앞마당에 그리고 새 아파트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부동산 안정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역이 일부 이빨빠져 있는 지역들 있죠. 자, 이런 지역들 개발의 압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지역들. 그래서 개발의 압력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재정비 라인들이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지역이다. 자,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이 지역의 가치가 조금씩 한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위로는 한강이 있고요. 올림픽대로가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제2경부 라인들이 완성이 될 예정이고요. 우측으로는 서울 외곽이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내부 외곽 라인들로 이동하기가 상당히 편리한 그런 교통망, 철도망 다 갖추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제2경부 라인까지도 구축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 지역은 물류의 사실 서울에서는 물류망에서는 여기보다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다른 지역들은 사실 없는 그런 경쟁력 있는 부분들을 갖추게 되면서 주변에 그런 이런 중견기업들이라든지 또는 대기업 이런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갖추게 되는 곳입니다. 자, 그것도 모자라서 이 지역적으로 보시다면 강동구라고 하는 곳은 송파, 강남, 서초 이렇게 명실상부 강남 4구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강동구의 가치가 나날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도로망이나 직주 근접성이 뛰어나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덕동 안에서도 제가 지금 이 부분 지도 아까 제가 빗금친 부분을 제가 크게 나타낸 곳인데 이 지역들 재개발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고덕 1지구도 있죠. 자, 고덕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신축들 비율이 상당히 많고요. 2-2지구, 2-1지구 같은 경우에는 2지구 안에서도 상가 비율이 많기 때문에 상가 주택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재개발에 대한 얘기가 다소 좀 실현 가능성이 조금은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근데 반대로 제가 2-2지구를 추천드린 이유가 있겠죠. 자, 이 지역은 노후도를 한번 펼쳐서 보신다면은 30년 이상 된 노후도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높고요. 많고요. 비율 자체가 거의 99% 이상입니다. 현재 신축에 대한 비율들 상당히 적어요. 5% 미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수준으로 30년 이상 된 단독 다가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축에 대한 비율이 5% 미만이다. 그만큼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이 많으면서 단독 다가구이기 때문에 접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자, 그래서 재정비가 충분히 가능한 곳이에요. 저층 주거지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토지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성이 상당히 좋고 사업성 자체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자, 이 지역 주변으로는 고정적인 임차 수요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겠죠. 하지만 이런 고정적인 임차 수요뿐만 아니라 그 위쪽 라인에 생기는 고덕 비지빌리 라인이 우리는 그 라인을 더욱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미사와 강동구에 합쳐서 갖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 업체들보다도 더욱더 많은 또는 더욱더 양질의 그런 직장군들이 바로 비지밸리 앞에 완성이 될 예정이고요. 오피스 시설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하도급 업체, 2차, 3차 벤더들도 충분히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완성이 되는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라든지 주변의 임차 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보신다면 이 비지밸리 안에도 오피스라든지 또는 또 다른 주거 환경들이 완성이 되겠죠. 하지만 가격대들이 만만치 않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임차 수요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지역에 보다 싼 곳이 있다면 그런 지역으로 많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덕 2-2지구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받아볼 수가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자, 총 4가지 섹터로 해서 총 150여 개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들이 대폭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삶의 질도 개선시켜줄 수 있는 큰 대형 쇼핑몰까지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내 집 앞마당에 이렇게 업무지가 생긴다면 교통망도 충분히 확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9호선을 갖다가 넣었어요. 어디에? 이 샘토공원역에. 이 바로 앞에가 고덕동입니다. 자, 그래서 샘토공원역이 완성이 된다면 강남은 물론이거니와 여의도 라인들까지도 충분히
9호선 라인을 이용해서 서울 진출입이 가능하고요. 굳이 서울 안에서도 여의도와 영등포뿐만이 아니라 바로 집 앞마당에 고덕 비지밸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업무지로서의 역할은 충분할 것이다. 자, 그리고 제2경부에게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멀리서 10년, 20년을 바라보신다면 지금 경부 라인들이 있는 위치, 그 시작점이 바로 한남IC죠. 한남IC에서 넘어오면 바로 어디겠습니까? 반포 라인 아니겠습니까? 반포 라인의 같은 위치라고 보셔도 돼요. 사실 이 고덕동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 우리가 30년, 40년, 50년 그런 앞으로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고속도로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다른 곳도 아니고요. 저기 어디 한두 정거장 뒤에 생긴다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내 집 앞마당에 고덕동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인터체인지가 어디에 생겨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용하시기에는 상당히 가까운 쪽에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부라인들이 앞으로 경부라인이 사실 70년대 이후에 완성이 된 다음부터 지금 한 40년 정도 지났죠. 그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토지 가격의 상승 부분을 보셨다면 제2경부도 같은 의미를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가치 상승할 것이고요. 그만큼 부동산의 가격 또한 그 못지않게 상승할 것이다. 이거 완성되는 거 5년에서 6년이면 완성이 됩니다. 9호선과 비지밸리와 제2경부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았죠? 5년에서 6년밖에 안 남았죠. 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 안에서라도 재정비가 진행이 돼서 신속통합기획이든 모아타운이든 역세권 개발이든 어떤 거든 간에 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 안에서 재개발 초기 투자 비용입니다. 자, 7억, 8억이 봉천 미아뉴타운 전동동 1라인이고요. 9억에서 10억 정도가 수색증산, 부가현, 휘경, 장유타운입니다. 11억 정도가 청량리 제기동 재개발 라인이고요. 13억 정도가 용답, 노량진 뉴타운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같은 급으로 계산해 볼 수가 없긴 하겠지만 저는 앞으로 충분히 이 지역이 재개발 재정비 라인이 됐을 때 초기 투자 비용이 11억에서 13억 정도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미래 가치를 미리 좀 알아두시고 지금이라도 아셨다면 이런 지역을 그냥 지나치시지를 마시길 바라겠고요. 금액도 중요하죠. 1.5룸인데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면적이 상당히 크고요. 대형 1.5룸 라인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가 금액은 2억 4천에서 2억 5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 금액은 한 2억 원 정도 가지고 일단 한번 투자해 놓으실 수가 있는 그런 귀중한 금액이다. 자, 월세 같은 경우에는 2, 3천만 원 정도 보증금에 월 100에서 110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한 2억 원 정도 대출을 받으신다면 2억 원대 초반 정도 금액 가지고 월세 투자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 되겠습니다. 네, 미래가치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분리형 원룸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넓게도 빠져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하기에도 참 좋은 곳입니다. 인정활동 한번 계획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쪽도 갈게요. 마포구로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원동에 위치해 있는 역시나 3룸 아파트 정보 위치는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걸어서 7분이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세는 7억 1,500만 원에서 7억 3,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 바로 한번 또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마포죠. 제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으로 생각이 돼요. 마포는 좋은 지역입니다. 왜? 살기가 너무나도 좋은 이유가 바로 뒤에 있어요. 입지. 망원동은 마포 안에 속해 있고요. 마포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망원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정역 또한 가까운 라인이고요. 요즘에 이 망원동 라인으로 모아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죠. 아파트 추천드리겠고요. 이 지역은 대단지가 없어요. 그래서 한 두세 동짜리 이런 아파트들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이라도 할지라도 금액대가 평수가 한 25평대에서 26평형 정도 넘어간다면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일단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겸해서 해볼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일단 전세 않고 투자하신다면
적은 비용은 아니겠지만 한 1억 2, 3천 정도 금액 가지고 네, 이런 지역에 선투자를 해놓으실 수가 있다. 네, 물론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대출이 가능하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호도가 좋아요. 왜? 네, 아직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가격 또한 굉장히 착한 금액이기도 하고 주변에 인프라, 네, 살기 좋은 인프라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이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재도 많은데 재건축 이슈가 또 크게 있습니다. 재건축 이슈가 있다면 바로 이주 수요가 발생하겠죠. 네, 보시는 것처럼 서울 2040 플랜 보시는 것처럼 서울 도시기본계획 안에서 서울 수변 쪽 라인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발표가 한두 달 됐나요? 그 정도 전에 나왔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수변 중심의 공간 재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냐? 바로 한강변 주변으로 스카이라인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현재의 시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망원동은 마포구 망원동은 수변 공간 중에 하나이냐? 막 바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변 중심 공간도 재편을 통해서 관광 산업과 여러 가지의 기타 산업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산업들을 대부분 다 수변 중심으로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 또한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서울을 그렇게 변화를 시키고 외화 자본, 외국인 자본, 관광 자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들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망원동은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냐? 보시는 것처럼 지역이 한강변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망원동 여기죠. 제가 말을 거창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변 중심으로 스카이라인 구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카이라인 완성이 되려면 50층 이상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용적률 올라가겠죠. 용적률 올라가면 토지 가격은 올라가죠. 자, 근데 주변에 서울에서 이렇게 많은 공원을 끼고 있으면서 스카이라인을 구축하면서 한강권을 끼고 있는 라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좌측편으로 이렇게 넓은 공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강변 라인들이 바로 앞에 끼고 있고요. 물론 뭐 양화대교, 성산대교, 뭐 월드컵대교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한강변에 가깝기도 하지만 교통이 불편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교통도 상당히 편리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자, 주변에 뉴타운 사업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통도 상당히 편리하고요. 합정역 있고 DMC역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6호선과 2호선과 경의중앙선 그리고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 라인들 다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DMC 라인이라고 하는 상암동 업무지 라인들까지도 끼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직주 근접성과 교통과 한강변, 공원, 숲세권을 다 끼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망원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싸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저평가됐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직 실거주 또는 내 집 마련을 좀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차 없는 사람 없죠. 그래서 서울에 차 없는 사람 없기 때문에 도로망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어떻게 보면 좀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망원동이라고 하는 곳은 집 앞에 바로 강변북로 있죠. 지나가면 올림픽대로 있죠. 내부순환로 라인들이 있죠. 월드컵대교 타고 내려오면 서부 간선도로망 있죠. 지역 이동성이 너무나도 좋은 곳이에요. 편리하고요. 직주 근접선 말해 뭐 하겠습니까?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렇죠? 뭐 워낙 가까우니까. 성산 시형 아파트 재건축되면 3,700세대가 5,000세대로 탈바꿈 됩니다. 새 아파트로 탈바꿈이 되면 아파트 가격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런데 3,700세대의 이주 수요가 나온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분들 멀리 안 가요. 대부분 다 가까운 데로 가지. 자, 그런데 가까운 곳에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성산동과 망원동이다. 자, 공세권, 숲세권 아파트 뜨고 있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앞으로 제가 볼 때 주거 트렌드는 10년이 가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 안에서 숲세권과 공세권과 그리고 수세권을 다 끼고 있는 아파트 지역이 또는 주거 형태들을 끼고 있는 지역이 어디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당연히 화력발전소 이거 지금 이미 완성이 됐고 지금 현재 한참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이 됐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드컵대교 완성이 되고 서부간선도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부광역철도망도 마포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만큼 편리해진 교통과 도로망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롯데몰, 랜드마크 시티 라인들도 앞으로 올해 착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자리 많아질 것이고요. 100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가 완성이 되면서 쇼핑몰과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면서 유동인구 늘어날 겁니다. 그만큼 임차 수요도 늘어날 수 있겠고요. 편의시설이 늘어나는 것만큼
삶의 질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5평에서 26평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억대 초중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안고 일단은 미리 사 놓으신다면 1억 원대 초반 가지고 사놓을 수 있고요.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소 조금 비용이 높지만 그래도 월세 걱정은 없는 곳입니다. 보증금 1억 원에 한 50에서 160 정도의 월세 수익도 충분히 올려볼 만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매매가 임대가까지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의 핵심 지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좋은 타이밍에 선점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 참석하셔서 좋은 전략 조금 더 탄탄하게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미나 정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 정책에 따른 최대 수혜지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날짜하고 시간 체크하시고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세미나 예약 필수니까 미리미리 연락 주셔서 예약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역시나 아래 나가고 있는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세미나까지 한 번 더 안내와 함께 예약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높은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은 부동산 고수에게 듣는 부동산 투자 비법 알아보는 시간, 저희 또 함께하는 시간이 있죠.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또 관심 갖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값과 관련된 부분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부동산계 유재석으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유재성 부동산 연구소의 유재성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성입니다. 자, 뭐 정말 오늘 정말 그 우려했던 그렇죠. 지금 한국은행에 이제 정말 야, 금리가 이렇게 지금 뭐 사실 이제 4월 달에도 그렇죠. 올랐었고 지금 5월 달에도 이제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빅스텝이라고 해서 이제 또 0.5% 보통은 이제 한 0.25%씩 이제 올랐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는 이제 1.75%까지 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오늘 그 한국은행 총재도 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여기서 좀 더 이제 올라갈 가능성들이 이제 더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또 이달 말쯤에 또 빅스텝이다 또는 뭐 자이언트 스텝이다라고 해서 결국 이제 미국 금리를 뭐 이렇게 뒤쳐져서 갈 수는 이제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이제 기축통화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 좀 선제적으로 이제 먼저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자, 결국은 뭐 오늘 얘기한 거는 물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6%대 물가가 지금 이제 너무 높기 때문에 경제 침체나 뭐 이런 우려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죠.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뭐 또 실질적으로는 사실 이제 미국이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뭐 그런 또 베이스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금리 이렇게 이제 높아지는 게 안 그래도 지금 매수세가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아니 그것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자, 보통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그 1.75%다 뭐 2.25%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걱정을 안 하는데 지금 이제 2.25%라는 바로 이 지금 부분이 뭐 물론 2014년에도 한 2.25% 정도는 했었죠. 뭐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왜 크게 느껴지냐? 자, 불과 딱 1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0.5%였잖아요. 그렇죠? 자, 0.5%였던 게 지금 작년 8월 달에 또 한 번 올라가고 물론 0.25씩 계속 올라왔지만 자, 11월 달에 한 번 올라가고 딱 1월 달에 또 한 번 올라가고 또 3월 달, 뭐 4월 달, 5월 달. 자, 이번에는 또 빅스텝을 해서 1.75에서 2.25까지 가다 보니까 이 2.25라는 게 아래쪽에서 이제 계속 올라오니까 심리적으로 봐서는 계속 이렇게 쫓겨가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크게 보이고 있고 자, 이게 뭐 이제 한 올 연말쯤 되면은 뭐 2.75에서 지금 3.0%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자, 대출금리, 주담대, 주택담보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따라서 지금도 뭐 거의 한 4%, 5%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뭐 한 6에서 7%, 뭐 많게 지금 뭐 좀 절망적으로 얘기하는 분들 한 8%까지도 지금 주담대를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자들이 이거를 얼마나 이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1년 전에 0.5% 정말 사상 초저금리를 경험한 상태에서 뭐 영끌도 하시고 계속 상승 국면만 경험했던 어떤 최근에 이제 경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충격 여파가 클 수밖에 없겠다. 더더구나 지금 이번에 1.75에서 2.25로 지금 뭐 0.5% 빅스텝 한 것이 좀 더 또 큰 충격이고 또 이것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까 자, 서울 아파트값 뭐 하락할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인데 물론 지금 뭐 호재가 아예 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지난주 이번 주 지금 정부나 지금 야당 쪽에서도 지금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완화하는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또 반등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자, 한강 이남, 즉 강남 지역 쪽 11개 구가 0.01% 정도 떨어지면서 이제 4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남 불패, 강남은 어떤 경우에도 그렇죠.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이 강남 아파트 가격이 서울 전체를 그래도 좀 지탱하고 있었고 뭐 경기나 인천 쪽들도 이제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강남 아파트 값이 또 신고가를 또 써주고 이제 이러면서 시장 쪽에서 약간 그래도 그렇죠. 양념 역할을 좀 해왔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 믿었던 강남 그것도 압구정 쪽에서 사실 이제 뭐 그 업계 쪽에서 조금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계속 이제 신고가만 쓰다가 지금 압구정 현대 7차죠. 전용 157제곱미터가 최근에 뭐 55억에 이제 거래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 58억하고 비교를 해보면 3억 정도 물론 뭐 높은 가격에서 어느 정도 뭐 그렇죠. 지금도 거래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다운된 상태에서 그것도 강남 그것도 압구정 쪽에 그것도 현대 7차 쪽에서 자 이런 어떤 그 하락 거래가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충격파로 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그 매매 수급 지수죠. 자 이러다 보니까 뭐 물론 오늘 있었던 이 0.5% 빅스텝 같은 경우가 이미 시장에서는 계속 뭐 예고가 돼 있었던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급지수가 계속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7월 첫 주가 한 86.8 정도인데 이게 9주 연속 좀 하락한 그런 뭐 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부동산 시장에 좀 안 좋은 소식들만 있느냐? 또 그거는 아니죠. 지금 뭐 그 규제 또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지금 정부하고 지금 이제 그 여당 쪽에서 지금 종부세 이제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지금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지금 뭐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이제 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자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가 한 채를 갖고 있고 지금 이제 다른 지역 쪽에 좀 이제 저가 아파트들을 좀 여러 채 좀 투자하고 싶었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기준이
주택 수가 아니라 가격 기준으로 간다라면 그렇다라면 한번 투자에 나서 볼까라는 주택 수를 늘리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자, 결국 또 정부가 생각하는 것도요. 자, 지금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뭐 빅스텝을 계속 밟아 나가고 있고, 자, 금리가 뭐 3%대, 기준금리가 3%대까지 간다. 뭐 담보대출 금리가 6%, 7%, 8%까지 간다. 이렇게 하면, 자,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냥 계속 놔둘 수만은 없거든요. 그것이 무너지게. 결국은 연착륙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또 나오고 있고, 또 연착륙 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조정대상 지역 지금 해제들이 일부 이루어졌잖아요. 자, 이런 조정대상 지역 해제들 같은 경우에도 좀 급격하게 된다라면 이런 것들이 좀 부동산 시장에는 또 한 번에 또 활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이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세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6% 정도에서 약 한 3% 이하로 지금 떨어뜨리는 방안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보수 정권에서는 한 2% 정도로 생각했는데, 물론 요거보다는 조금 기대가 못 미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한 3% 정도만 하더라도 거의 절반이잖아요. 자, 이 부분도 좀 기대감을 갖고 오는 부분이고, 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기본공제액 11억에서 올해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14억으로 지금 올리는 방안,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만 이렇게 계속 끌고 간다 그러면 지금 다수당인 야당이 협조를 안 하면 사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여당뿐만 아니라 지금 야당 쪽에서도 그렇죠. 지금 부동산 좀 규제 완화에 대해서 오히려 좀 거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거둔다기보다 본인들이 좀 더 빨리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종부세 같은 경우에 신설된 지 16년 만에 이름을 국토균형세로 바꾸겠다. 자, 이렇게 하면서 다주택자들의 과세 표준을 3억 이하 같은 경우는 0.6%, 지금 같은 게 1.2%죠. 자, 6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0.8%, 지금 6% 돼 있는 바로 이 부분을, 그러니까 다 절반씩 이제 깎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자, 부자감세, 그러니까 높은 쪽의 세율들은 좀 나쁘고, 그렇죠? 부자감세들은 좀 피하면서 일반적인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든 그렇죠. 일반적인 다주택자, 그러니까 아주 고가주택이 아니라 지금 약간 저가주택의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대출이 안 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갭 투자 쪽으로 좀 많이 가시겠죠. 그래서 갭 투자를 활용해서 좀 더 주택을 좀 사려는 이런 수요들은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야, 금리만 보자면 정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또 지금 정부에서 규제 완화 쪽으로 가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그렇죠. 또 갭투자라는 뭐 요런 또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이 지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좀 떨어지면 들어가겠다는 분들도 많겠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 쪽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좀 지역을 선정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하게 좀 전략을 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불황 속에서 기회를 찾는 좀 투자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제가 세미나를 마련하고 있어요.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말이 이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자, 천천히 아주 제가 꼼꼼하게 한 1시간 반 정도 충분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또 1대1로 개인 상담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들도 고민이 많으시고, 자, 1주택자 아니면 무주택자들 다 지금 고민이 많은 상태예요. 자, 이럴 때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세미나도 좀 듣고 상담도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도움 받아서 전략을 세워나갈 때입니다. 지금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불황 속에서 기회를 찾는 부동산 투자를 주제로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미나 이후에는 상담까지 1대1로 또 도움드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기회 여러분 다른 데서 못 찾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전략 잘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앞에 수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연락 꼭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꼭꼭 숨어있는 보물 같은 투자처들도 있습니다. 그 정보들까지 저희 지금 또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들일까요? 자, 지금 뭐 강남 그 3구 쪽에서 만약에 우리가 투자처를 찾는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는 정말 움직이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격대도 지금 이제 많이 지금 올라 있는 상태고 더더구나 그렇죠. 지금 뭐 조정들을 이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어떻게 될까? 자, 그런데 지금 강남 안에서도 우리가 대체주택이라고 하는 자, 우리가 이제 뭐 1인 가구들, 2인 가구들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런 대체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뭐 8, 90%까지 거의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고도 내가 강남 3구 쪽에서 크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또 하나의 전략인데 그게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그렇죠. 자, 요즘 도시형 생활주택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은요. 자, 이게 정말 아파트인지 호텔인지 할 정도로 너무너무 이제 이런 하이엔드급이다 뭐 하는데 바로 제가 가락동에 있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가락동이냐? 자, 일단 뭐 강남 3구 지금 송파 그렇죠. 송파구 잠실이면 지금 강남 안에서도 아주 짱짱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가락동 지역들 같은 경우 활발하게 재건축되고 있죠. 또 재개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잠실하고 아주 가깝기 때문에 뭐 제2의 잠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개발 호재 쏟아지고 있고 자, 트리플 역세권에다가 자, 공세권, 학세권까지 다 갖추고 있는데 자, 지도 보시면은요. 자, 일단 뭐 잠실이 바로 여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이 가락동이죠. 지금 뭐 가락동 쪽에 대표적인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를 보시면 뭐 당연히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지금 여기는 오금역이나 경찰병원역이나 계룡역, 특히나 이제 계룡역 같은 경우에는 계룡역에서 딱 걸어서 뭐 한 2, 3분 거리인데 그것도 대로변에 아예 코너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너무나 좋은 그런 대로변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특히나 거여, 마천, 가밀 같은 데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죠. 지금 뭐 교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죠. 개발되면 또 치고 올라오겠죠. 자, 문정이라든지 자, 수서역세권 개발도 대단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가락동 같은 이런 지역이고 바로 이 가락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특히나 지금 그렇죠. 잠실 쪽에 어마어마한 재건축뿐만 아니라 지금 잠실 종합운동장에 잠실 마이스산업단지 같은 바로 이런 어떤 개발 호재들이 다 쏟아지면 지금 정도 들어갔을 때 이게 2025년, 2027년, 거의 2030년까지 전부 다 완성이 됐을 때 그렇죠. 이때를 보고 들어가는 바로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 자체만 보면 프리미엄급 설계 자재에다가 강남권의 하이엔드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런 거구나 하고 딱 알 수가 있겠고 자, 잠실 업무타운, 문정 법조타운 쪽에 정말 젊은 부자들 그렇죠. 영리치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잠실과 제2잠실 호재들 재건축, 재개발 다 완성됐을 때 시세 차이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어느 정도로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자, 6억 5천에서 7억 정도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강남권의 원룸 아파트가 지금 13억, 14억까지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데 여기는 6억 5천에서 7억 정도인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자, 전세가가 5억 5천에서 한 6억 정도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약 한 1억에서 1억 5천 대출 한 푼 안 받고 전세를 안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1억에서 1억 5천이라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강남 3구의 도시형 생활주택 그것도 하이엔드 쪽을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올해 안에 지금 처분을 하시던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년 상반기 어쨌든 5월 9일이라고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안에 지금 뭐 그 다주택자분들 지금 정리를 하셔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팔고 나서 뭐 다른 걸 뭘 투자할까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절세라든지 또
뭐 절세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도 좀 가져와야 되니까 이런 자사가 분들이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이제 많이 쏠리고 있는데 자, 이 상업용 부동산 안에서도 그렇죠. 위험성이 높은 곳들은 좀 나아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강남권 쪽으로 들어오는데 자, 강남권 안에서도 너무 고가여서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대출을 뭐 최소화한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지 않고도 상가를 마련할 수 있는 금액 정도 그렇죠. 자, 그러면서 입지가 좋은 이런 쪽을 좀 뭐 우리가 좀 찾아보는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한강 가까이로 라인업을 하고 있다라면 더 말할 게 없겠죠. 사실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도 월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시세 차이까지도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강남 쪽 그것도 한강 라인업이 돼 있다라면 더 말할 나위 없겠죠. 자, 그러면서 강남대로 대로변에 있다면 더 말할 필요 없겠죠. 자, 그러면서 가로수길 같은 이런 대규모 상권을 바로 옆에 끼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 신사역 같은 곳인데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그것도 강남대로 대로변에 입지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좀 신사역 쪽을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요. 자, 우리가 신사역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3호선 그렇죠. 자, 강남의 유명한 자 고속터미널 반포 쪽하고 반포하고 압구정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 3호선이었는데 자, 이제 그렇죠. 5월 28일 날 자,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이제 신분당선이 그렇게 오래 기다려왔던 그렇죠. 신분당선이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9호선, 논현역 7호선, 신사역 3호선. 자, 그래서 이제는 2호선, 9호선, 7호선, 3호선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강남 위에 강남선이라고 하는 위례 신사선이 연결이 되면 올 이제 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하겠죠. 청담역이나 봉은사역, 삼선역. 자, 여기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현대 글로벌 비즈센터, GTX A노선, C노선까지 다 들어오는 이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자, 신사역이 그만큼 좋아진다라는 거죠. 이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인데 최고 14층의 쌍둥이 빌딩에 주차가 무려 200대가 넘어가는 그런 복합 빌딩이 되겠고 자, 그러면서 대지가 지금 790평에 연면적이 7,700평. 자, 이제 막 준공된 그렇죠. 따끈따끈한 그런 신축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신축 상가의 좋은 점 맞습니다. 내가 꼭 임대를 놓을 게 아니라 내가 권리금 없이 그렇죠. 프랜차이즈를 내가 직접 한번 경영해 보겠다. 자, 이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좀 추천드릴 만 하겠고 또 당연히 안정적인 월세로 우리가 접근 가능한 그런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가 이제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라면 자, 지금 뭐 20억, 30억 하는 이런 그렇죠. 꼬마 빌딩들 뭐 하더라도 지금 대출 많이 끼고는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고 대출을 받더라도 좀 소액만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강남의 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7억 3천에서 약 한 9억 정도 정말 아파트 한 채 값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강남 아파트라고 비교한다라면 정말 그렇죠.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가격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강남 그것도 뭐 신사역에서 딱 도보 1분 거리 강남대로 대로변에 있는 그런 대규모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불황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이제 대세 상승장에서 없었던 그런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자, 이거 뭐 혼자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아주 지역 분석까지 해드리면서 또 구체적인 또 뭐 그런 투자처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1대1로 제가 개인 상담까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럴 때 뭐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가 계속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요, 보다 더 냉철하고 그리고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 우리 유재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세미나 이후에는 개인 상담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또 불황 속에서 기회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 시간 통해서 그와 관련된 전략들 꼼꼼히 잘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예약 필수니까 언제나
연락 주시고 예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은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